1967년 6.1 전쟁. 우리도 이 전쟁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주 전격적으로 이스라엘에 승리했던 그런 전쟁이죠. 그러니까 1967년 전쟁 전에는 여기 파란색 땅이 이스라엘이었죠. 그랬는데 전쟁이 지난 후에는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 땅으로 했고요. 가자지구, 웨스트뱅크, 골란고어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 6.1 전쟁에서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스라엘 승리를 하게 됐느냐? 잘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은 준비된 나라였죠. 왜? 미국이 후방에서 지원을 계속 해줬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무기를 지원했습니다. 그에 반면에 아랍 사람들, 특히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말만 앞세웠죠. 말만 전쟁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결국 실력을 갖추지 못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미소냉전의 절정기였다. 그래서 아랍의 여러 나라들은 소련의 무기를 갖고 있었고요. 소련으로부터 여러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의 지원을 받는 이들 나라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이때 강력하게 지원한 이런 이유도 사실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이전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도와줬다면 2차 대전 이후에 냉전 시기에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랍 세계에는 반미 사상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랍은 이때 엄청난 좌절을 하게 되고요. 본인들의 실력이 아주 형편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여러 번의 전쟁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그 지역이 황폐화가 되게 되고 뭐 농사 짓던 땅을 버리게 되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난민이 2017년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레바논 지역에 53만 2천 명, 시리아에 60만 명, 웨스트뱅크에 99만 7천 명. 요 웨스트뱅크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그냥 있는데 이제 외부에서 난민으로 와서 사는 사람들인 거죠. 자기 어떤 거주지나 거주가 땅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죠. 가자지구, 가자 스트립이라 부릅니다. 띠처럼 생겼기 때문에 가자 스트립이라 부르는데 이 땅엔 140만 명. 그리고 이 사람들 어디서 왔냐? 바로 시나이 반도 쪽에 원래 이집트 영토가 있었는데 거기를 이스라엘이 공격을 함으로써 그 땅에 살던 그곳이 사실 사막지대고 황폐화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가자지구로 몰려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 요르단에 200만 명. 요르단으로 간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그나마 형편이 가장 좋습니다. 요르단 사람들은 어차피 같은 동족이고 하니까 자신의 국민으로 많은 사람들을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난민 캠프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 내로 흡수를 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하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여전히 난민으로서밖에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정착촌은 점차 확장되고 있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땅을 잃고 있습니다. 1946년은 유대인들이 10% 이 정도밖에 안 됐지만 1947년이 되면 꽤 많은 땅을 이스라엘 국가로 출범을 했고 1967년이 되면 웨스트뱅크까지 차지하죠. 그리고 현재를 보면 가자 지구의 아주 좁은 땅에 한 190만 명 정도 사람들이 이제 아주 갇혀서 살고 있고 또 서한 지구의 땅들을 점차적으로 이스라엘 정착촌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유엔의 중재 하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출범을 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다고 하는 거. 2001년 중동전 이전까지는 이 아랍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항을 많이 했어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집트와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라크 이런 아랍 국가들이 결국은 이런 팔레스타인 사람들 같은 무슬림이고 미국에 대항해야 되고 이런 공동의 목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2001년 중동전 이후에는 이 지역에서 이란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 내지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나서지 않습니다. 왜?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과 척을 지고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손해가 크기 때문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이런 아랍 국가들은 거의 다 친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결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과 척을 지고 뭔가 해보려고 한 나라는 오로지 이란밖에 없는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서한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거주민들이 점차 고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은요, 이스라엘이 정착민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정착촌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있습니다. 이곳에 벌써 한 60만 명가량이 이주되었는데요. 주로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그 대수층에 있는 그곳에 정착촌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촌길이 이어요. 여기 그 지도에서 보시면요. 파란색 땅이 팔레스타인 거주민이에요. 그리고 연녹색 지역이 이스라엘 정착촌 내지는 황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거주민들은 서로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고립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분리장벽을 지속적으로 치고 있는 거죠. 정착촌을 만들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벽을 이렇게 치다 보니까 이런 분리장벽이 이어져 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고립이 되고 있는 중이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길이 별로 없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가자지구라고 할 수 있죠. 왜 가자지구냐? 이곳은 총 9km, 길이가 한 40km 정도는 아주 좁은 땅에 거의 19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거의 도시 지역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가 좀 궁금할 정도로 아주 답답하게 이스라엘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점령지인데 내부에 이제 이스라엘 군이 철수하고 여기는 원래는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국가의 일부 지역인데 팔레스타인 자치국가는 저희 서한 지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떨어져 있어요. 서로 통행도 어려워요. 이스라엘이 통행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어떤 교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어떤 주도 세력은 하마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서한 지역은 파타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영향력이 이쪽에 통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자 지구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피해가 너무 큰 거죠. 그런데 지금 요 사건 최근에 있었던 시위나 가자 지구에서 그렇게 폭포 공격 이런 것들은 사실 팔레스타인 전체로 보면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봐야 답이 없거든요. 오히려 피해만 더 크고 그러니까 동예루살렘에 있었던 시위 오히려 평화적 시위를 계속하고 이것이 전 세계로 자꾸 알려지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못할 텐데 이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에서 지속적으로 로켓포를 공격을 하다 보니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은 그거를 없앤다고 아예 대규모 공습을 해버리는 거예요. 피해가 훨씬 더 큰 거죠. 그렇다면 이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는 왜 로켓포를 지속적으로 쏠까라고 보면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총리가 사실은 정치적 공생관계 아니냐라고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마스라는 단체도 일종의 정치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인데 지도자는 사실은 유약한 모습을 보이면 지도자의 모습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력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야 지도자의 모습을 갖기가 쉽죠. 우리가 비록 피해를 입더라도. 요 네탄야후 총리는 어떠냐면 지금 이 사람은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치는 어떻게 보면 되게 한마디로 개판이에요. 제대로 잘 안 들어가고 절대 권력을 쥔 정당이 없어요. 맨날 연립정부 만들고 막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 사람이 부패 혐의 받고 있다 보니까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연립정부 구성의 일파가 누구냐면 아랍정당이에요. 왜냐하면 아랍인이 이스라엘의 한 30% 되기 때문에 아랍정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아랍정당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탄야후 총리는 입지가 상당히 높아진 거죠. 적이 공격하니까 여기에 리더는 당연히 우리가 지금 왜 내부에서 싸워야 되냐 적들하고 싸워야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정치적 공생관계를 이어가지고 하마스가 강경 대응을 하면 할수록 네탄야후 총리의 입지를 키워주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숨어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 뭐든지 세상에
상당히 많은 일들은 돈 때문에 결정된다고 하는 저의 세계사를 바꾼 돈도 있지만 여기도 그런 일이 현재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앞바다에 대규모 가스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 레비아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가스전이 있고요. 그 앞에도 또 소규모 가스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스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가스에 채굴이 되면 돈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 가스전에서 채굴된 가스를 키프러스를 거쳐서 유럽 지역으로 보내려고 하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스가 판매되면 어떻게 되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스전의 소유권 누구냐? 당연히 이스라엘 거지만 가자지구라는 땅이 있어요.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가자지구 앞에도 마린 1, 마린 2가 있죠. 그러면 이 마린 1과 마린 2의 소유권은 누구 거죠? 엄밀하게 보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가자지구의 소유일 수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가자지구를 육상봉쇄도 물론 하고 있지만 해상봉쇄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문제, 돈의 문제도 상당히 꼬여 있다.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는 이스라엘에서 더 강력하게 나갈 생각인 거죠. 그런데 하마스가 여기다가 로켓포를 쏴주니 감사한 거죠. 이스라엘은 아예 우리는 쟤네들이 로켓포를 쏘니까 가자지구에 가서 저놈들을 박살낼 우리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거죠. 자, 안타까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이야기였습니다.